안녕하세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제가 약 2주 정도를 공백이 있었습니다. 미리 게시판에 알려드린 것도 있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그게 이제 아파가지고 좀 이제 아무런 작업이나 촬영을 할 수 없을 그런 시기여가지고 약 2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아파서 파타야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파타야에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파타야에 놀러 오셨던 분이라도 장기적으로 놀러 오시거나 하셨을 때 위급사항에 가실 수 있는 병원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물론 큰 병원이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외국인인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죠.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워크 퍼밋이 있더라도 큰 병원들은 사립, 대형 병원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말하는 병원 보험 빡간쌍폼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 의료보험. 그리고 빡간치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드는 외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가입하는 생명보험 이런 식으로 화재 생명 뭐 이런 손해배상 이런 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병원인 방콕 파타야 병원은 제외하고 그 외 병원 클리닉도 제외했습니다. 제 상태가 이제 수술 단계까지 가야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좀 피하고 그 외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태국 서민들이 많이 가는 파타야에 있는 서민들이 많이 가는 병원부터 그리고 방콕 파타야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 병원 그리고 제가 입원했던 모습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곳은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무슨 이제 조그맣게 생겼던 것이 계속 번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급기야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진 상태로 피도 흐르고 하는 상태로 제가 이제 처음 간 곳은 바로 세칸로드에 있는 인터내셔널 호스피탈입니다. 소이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 클리닉과 병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업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9시쯤에 제가 아침 9시에 방문을 하였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만 좀 주로 있고 한데 몇 명 있었고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의사가 한 분만 계신답니다. 일반 제가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수술이 할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외과 선생님을 제가 의사 선생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일반 가정의학과 그냥 일단 먼저 진료를 보고 안 되면 이틀 뒤에 외과 선생님이 방콕에서 오시니까 그때 다시 와서 진료를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2번 계속돼야 되고 이건 계속 아프고 피는 흐르고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그 인터내셔널 호스피탈에서는 진료를 안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바로 메모리얼 호스피탈입니다. 파타야 깡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콕 파타야 병원 다음으로 고급 병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얼 호스피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원 내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진료를 보러 가는데 여기도 뭐 이제 한국처럼 뭐 외과면은 외과 1, 외과 2, 외과 3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과 진료는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실 한 켠을 이용해서 외과 진료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내과는 다른 쪽에 가서 내과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진료를 받고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틀 정도 입원해야 된다. 수술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하면 알려줍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그러면 나올까요? 그랬더니 메모리얼 병원에서 하게 되면은 이틀 입원해가지고 수술 포함해서 약 10만 바트이 나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뭐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10만 바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딴 데 없겠습니까? 선생님 소개 좀 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파타야에서 가장 싼 곳은 박람훈 병원 그리고 아니면은 무엉 파타야 시티 호스피탈이죠. 그쪽으로 가면 좀 더 싸질 거다. 두 군데 다 외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거기서는 드레싱 세척만 하고 나와서 바로 박람훈 병원, 가장 싸다는 박람훈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얼 파타야 끄랑에서 박람훈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바이크를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썽태오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썽태오 택시라 그러죠. 썽태오 택시를 약 200바트 주고 파타야 끌랑에서 박람훈 병원까지 갔는데 박람훈 병원은 파타야 시내에 있지 않고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썽태오를 타고 박람훈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단 외관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돗대기 시장입니다. 안내 데스크는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태국인들이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그 안에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 그래서 번호표도 뽑지 않고 그냥 있다가 비면은 가가지고 얘기해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옆에 병동으로 가라 들어가요. 옆에 병동으로 갔더니 거긴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갔더니 왜 이쪽으로 왔냐? 이쪽 말고 저쪽 제가 최초에 있던 곳 가가지고 진료를 해라. 진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해라. 그래서 또 갔습니다. 또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일로 보내더라 그랬더니 왜 일로 보내냐? 다시 가라. 그쪽에서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계신 간호사분이 남자분이셨습니다. 남자분이 왜 그러냐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를 따라와라. 그쪽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래 진료 접수는 밖에 있다.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천막 있죠. 이렇게 천막 쳐놓은 곳에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외래 진료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예약 접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 진료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크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 외래 진료는 오전 10시까지밖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11시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발길을 돌려서 마지막 희망인 무엉 파타야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무엉 파타야 병원은 외곽에 있지 않고 그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위 부엌하우 안에 있는데 그쪽에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수단은 개인 택시, 우버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박람훈 병원에서는 썽태우가 있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우버, 그랩을 불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300바트 들었습니다. 거리가 가늠되시죠. 그래서 도착한 곳은 바로
무엉 파타야 시티 병원입니다. 무엉 파타야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접수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대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메모리얼 호스피탈의 의사 선생님께서 제 증상을 보시고 병명을 적어주셨어요. 병명을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되는 게 저의 병명이 허벅지 안쪽에 있지만 이걸 통칭해서 항문 농염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전문 항문외과로 가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많이 번지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론 하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해 왔습니다. 무엉 파타야 병원은 좀 메모리얼 호스피탈보다는 쾌적하진 않지만 박람회 병원보다는 쾌적했습니다. 안에서 대기하는 거나 뭐 에어컨이나 온도라든가 이런 게 쾌적했고 아직 거기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요란하고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외과가 전문적으로 따로 제가 본 게 2개 전문 외과가 2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입원 수속을 밝은 다음에 여쭤봤죠.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하겠다고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5만 바 정도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엉 파타야 병원에서는 수술 후 이틀, 그러니까 메모리얼보다 하루 더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5만 바트를 말씀하셔서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면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절차에서 제가 이쪽 하체 쪽인데 하체 쪽에서도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러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심전도 검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국 때문에 코로나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RT-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해서 음성이 나와야 입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RT-PCR 검사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코, 입, 면봉으로 하는 거에서 그 결과 기다리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입원 수속을 밟아서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충격적인 입원실의 모습. 이렇게 입원실의 모습이 있는데요. 입원실의 모습. 한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25인실입니다. 25인실. 모든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래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25인실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찍었고 대충 이런 식이다라는 것만 찍었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일단 첫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이번 첫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병원 투어를 했죠. 4군데 병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물만 마시고 닌겔이라 그러죠. 수액 공급받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제가 수술을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보통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척추에다가 마취를 하고 하반신 마취를 했습니다. 하반신 마취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은 가는데 뇌에서 명령은 전달을 하는데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분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린 시간이 약 20분. 그래서 나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좀 넓고 깊게 있어서 뿌리까지 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수술이 끝난 뒤에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병동 25인 수용소 병동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틀을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밥은 뭐 다 똑같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지 먹을만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짜게 먹기도 하지만 매운 건 못 먹지만 좀 짜게 먹는데 좀 너무 싱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세븐일레븐 앱을 깔아가지고 배달시키더라고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되는 줄.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드시고 해서 저는 하루, 총 입원 일수는 약 3박 4일, 3박 4일 있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약하고 한 달 뒤에 다시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예약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주 동안 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꿈에 그리던 이 모박이라 그러죠. 오토바이에서 캠핑하는 거. 이거를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구독자님이 주신 360 카메라도 테스트를 하고 올려드리기도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참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배경 화면을 이렇게 뒤쪽으로 제가 텐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혹여나 태국의 파타야에서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이러시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비싼 곳은 방콕 파타야 병원, 그 다음이 메모리얼, 그 다음이 저는 비추천합니다. 인터내셔널 호스피털은 비추천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무엉 파타야 시티 호스피탈입니다. 영문으로는. 그리고 맨 진짜 싼 곳은 박라뭉 호스피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병원 아닌 태국에 25년간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남이 입원했던 거 간 적은 있지만 처음 직접 입원해 보고,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입원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요. 회복이 끝나는 대로 중간중간이라도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회복을 해서 제가 360 카메라와 이런 걸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영상 말고 좀 더 멋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